네,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네. 자, 소리하면 이상 없으시면 숫자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잘 들리십니까? 예. 자,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메이글TV 대표 전문가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오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자, 오늘 새해 첫날 23년도 개묘년? 예. 검정색 토끼의 해다라고 하는데, 새해 첫날부터 시장이 잘 올라가는 척 하다가, 예, 거의 1% 정도 가까이 올라가다가 시장이 반락을 했습니다. 예, 떨어질 낙이죠. 예. 그러면서 하방 압력이 세지면서 특히 오늘 중형주가 중소형주들이 대거적으로 반락하는 모습 예, 보였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 오늘 시장 하락 반전한 이유, 그리고 리오프닝이 사실은 지난번에 힌트 드렸죠. 리오프닝 저희는 정리했다. 예. 리오프닝을 정리하고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리오프닝들이 다 박살났습니다. 화장품주 더욱더욱 조심하시라는 이유들 말씀드리고, 2차전지가 간만에 이제 쇼커버가 좀 들어왔죠. 예. 오늘 좀 멋있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들, 물론 이제 막판 끝까지 좀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하는 계기죠. 바로 CES 2022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예. 이렇게 2022가 2023이구나. 이렇게 있잖아요. 마지막 1번 그죠? 예.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별로 그냥 뜬 소문에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CES 2023 관련주들 다 박살나고 JP 그러니까 오늘은 일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서 그냥 재료 소멸로 그냥 다 급락 나왔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제 매크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매크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부터 시장이 반락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놈들이 왜 하락을 또 유발했냐? 하락을 유발한 이유는 뭐냐면 딱 단순해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이 나온 요인은 딱 하나죠. 중국. 예,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분위기죠. 예, 맞으면 1번, 그죠? 중국이 리오프닝 분위기 맞지 않나요? 그죠? 중국이 리오프닝 분위기예요. 예, 그죠? 중국 리오프닝 분위기인데, 막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폭력 사태도 나고, 난리였단 말이에요. 예, 난리였어요. 난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진펑이 뭘 했어요? 예.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국경을 개방했죠? 맞으면 1번, 그죠? 예,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국경을 개방하고, 완전히 그냥 리오프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예. 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갔는데, 예.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갔는데,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근데 이게 리오프닝을 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왜 문제가 뭐냐, 코로나 확진자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중국은 또 인구가 많잖아. 억 단위잖아요, 억 단위.
예. 하루에 막 5천명, 6천명씩 죽고 있대요, 지금. 예, 사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막 화장터가 막 뭐 관 만드는 회사가 매출이 엄청 뛰고 있고 엄청나다고 하죠, 지금.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우리아 증시가 올라갈 때 요때예요. 요때. 우리아 증시가 막 요때 이제 올라갈 때 있잖아요, 요때. 예, 요때 올라갈 때는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중국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할 수 있어. 리오프닝 하면은 경기도 재개되고 우리나라가 대중수출국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적이 좋아질 거야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마지막에 그죠? 그러다가 뭐 와리가리 치다가 또 여기서 파월 피본 나오고 쭉 밀려서 쭉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 좀 빼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장의 실적 압박도 있지만 미국의 실적 압박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리오프닝. 리오프닝을 중국이 했는데 야 이거 확진자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올라갈 때는 중국이 리오프닝 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리오프닝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국이 국경 개방하고 그러니까 1월 6일부터인가요? 그죠? 국경 개방 완전히 해버리죠. 예,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부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니까 또 중국이 또 리오프닝에 대한 문을 또 닫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그냥 메이저들의 의도대로 이 메이저 수급의 주체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유는 그렇죠. 핑계 변명이죠. 그냥 빼고 싶어서 빼는 거고 우리의 물량을 털고 싶어 떠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감정을 이제부터 감정 소비를 하면 안 돼요. 예. 감정 소비를 하지 말고 제가 연말 연초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초예요. 1월 2일. 예. 자, 그러면 오늘 하락 나왔어. 그러면 자, 신광섭이 얘기한 연말 연초 랠리는 없어진 건가요? 없어졌다 1번. 아니다. 아직 연초가 남아있다. 2번 눌러주세요. 네. 연초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연초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1월이에요. 1월. 1월 중순이죠.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2225포인트예요. 코스닥은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생략할게요. 이제 뭔 얘기 나오냐면 이제 여기 이전의 저점을 깰 거고 2000선까지 깨지고 1800선까지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오늘 뭐 했는지 아세요? 예. 오늘 제가 뭘 했냐면 오늘 저는 이제부터는 기계적으로 가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오늘 제 포지션을 공개를 하면요. 예. 오늘 포지션 공개를 하면 오늘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샀어요. 예. 우리 회원님들한테 우리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현금의 50%, 현금의 절반을 사라고 했어요. 장 막판에. 예. 떨어지면 또 살 거다.
예,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예.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예, 잘 들리시죠? 예. 예. 저는 오늘부터 내일 또 빠지면 내일 또 살 거예요. 레버리지.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산다는 거는 주식을 산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가 막 연말 연초 랠리 올 거다 뭐 하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보시면 바닥바닥만 얘기하면서 바닥바닥을 얘기하면서 찐바닥을 찾으려다가 결국 주식도 못 사고 반등 장세 오면 또 못 먹는 거죠. 현금 있는 날에 오늘 같은 절반 다 차주 2200 무너지면 또 사면 된다. 다들 2000 깨지고 1800까지 얘기 나오니까 못 사는 거죠. 설상 2000선이 붕괴된다 해도 1800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죠? 주식시장이라는 건 100%가 없기 때문에. 맞으면 1번, 그죠? 네. 2000선 깨질 수 있어요. 2000선 깨져가지고 1800선까지, 1800, 1900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맞으면 숫자 1번 한번 누르세요. 맞습니까? 맞나요? 내려올 수 있어요. 충분하죠? 예. 100%는 없다. 예. 아니, 신광섭이가 아무리 시황을 잘 봐도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막상 2000선 붕괴돼가지고요. 만약에, 정말 재수없어서 1800선, 뭐, 1900대까지 내려왔어. 근데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못 사요. 왜? 그때는 또 1500포인트 간다고 얘기하니 또 못 살 거다. 평생 못 사는 거예요. 바닥만 찾으려다가. 왜? 이전에 그랬거든요. 여기서 제가 무조건 사야 된다. 물려도 된다라고 선언하니까 막 그냥 고퍼스 베팅 하신 분들 막 여기서 뒤늦게 고퍼스를 베팅해가지고 막 풋사고 막 숏사고 막 난리 쳐가지고 하방 해가지고 1800까지 깨지는데 베팅해놨는데 갑자기 올라간다 하니까 제가 완전히 그냥 썩을 놈의 새끼가 된 거죠. 제가. 비관론전 신공섭이 갑자기 긍정론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이때 당시 2460에서 2470까지는 갈 거니까 여기서 절대 손절하지 말고 들고 가라. 틀렸어요. 예, 왜? 2501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저는 2470짜증 봤는데. 예, 틀렸단 말이에요. 예, 그죠? 30포인트 틀렸어요. 여기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똑같은 얘기 또 나왔어요. 2000선 깨진다. 1800선까지, 1700까지 무너진다. 막 얘기하다가 막상 올라가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네, 쏙 들어가요. 저도 솔직히 이번에 조정이요. 한 2300 정도 생각했어요. 2300 순간적으로 붕괴했다가 리바운딩 나올 거라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건 75포인트 더 빠졌습니다. 75포인트 더 빠졌어요. 저는 여기서 고퍼스를 정리했거든요. 여기서. 요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정리했었고, 그리고 미국 하방, 하락 ETF. 예. 숏 ETF 있거든요. 얘도 어디서 정리했냐면, 여기서 정리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은 잘 정리했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으면 해봐, 그죠? 제가 여기서 SPXU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 사가지고 계속 버텼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계속 모아가서 시리프도 올 때마다 매수시켜드리고, 예,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3,930에서 4,000 사이에서 비중을 한 20%씩 실었던 거죠. 20%, 많으면 30%까지. 예. 그리고 나스닥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예. 뭐 미국 주식 얘기만 하면은 다 나가네. 예. 안타까워요. 예.
예. 나가실 분들은 얼른 저기 유튜브 끄실 분들은 얼른 끄세요. 예. 미국 ETF만 얘기하면 다 나가요. 예. 그러니 이제 계좌가 영 거시기 한 거죠. 예. 그럼 왜 안 빠졌어요 별로? 미국 S&P 500이 미국 S&P 500이 뭐야? 우리나라 코스피잖아 코스피. 예. 코스피잖아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오전이요? 오전? 아 아침 방송? 예. 아침 방송 이제 마켓 타이밍은 이제 조만간 없어지니까요. 1월달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 시황 매크로는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만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하방 포지션 다 정리시켰어요. 정리시킨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좀 많이 빠진 거지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안 빠졌고. 예. 그러니까 미국 정리할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때 정리해놓고 좀 거의 뭐 4일 연속 그냥 떨어지는 거야. 예.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좀 오늘 전부 다 휴장이거든요. 휴장. 예. 미 선물도 휴장이죠. 뭐 일본, 뭐 중국, 홍콩 다 휴장이에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인사는 생략할게요. 강의 중이라서. 다 휴장이고 독일만 개장이에요. 독일, 인도 니프티 증시 개장이거든요. 예. 나머지 다 휴장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안 열리고 중국도 안 열리고 홍콩도 안 열려.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초반에 올라가길래 좋아. 좋은데? 드디어 이제 신년 랠리가 본격화되는구나 했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반등 나왔어야 했는데 그냥 질질 세면서 뺐어요. 그냥 단순해요. 이유는 그냥 리오프닝이 될 것 같은데 중국에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시진핑이 또 미쳐가지고 또 제재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우려감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좀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또 뺀 거죠. 예.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예. 솔직히 오늘 시장 보면서 어땠어요? 아,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다, 1번. 오늘 시장 딱 봤을 때 해도 너무하다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언제냐면 오후장부터. 예. 오후장부터.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이라도 인버스를 곧버스를 담아야 되나? 풋을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물론 하락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지금. 예. 그래서 뭐 하락이 해서 진짜 2천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2천선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더 빠지면 더 살 거거든요. 에버리지는 풀베팅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저점을 깨잖아요. 깨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V자 나와요. V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지난번 무료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코스피가 2700에서 2750까지 저는 올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라고 했었어요. 예. 기억나시겠죠? 2700까지도 월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좀 낮아졌습니다. 타겟트가. 타겟트가 좀 낮아졌어요. 왜? 하락에 대한 분이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전고점인 2500은 다시 넘어갈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근데 그게 언제냐? 그게 언제냐면 저는 1월 3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전에 전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만약 이전 전저점을 깨지면은 모델의 결과도 다 달라집니다. 예. 왜? 모델은 숫자, 계량학적으로 숫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달라져요. 그렇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오늘 하락을
주도했던 업종이 경기 방어주 그리고 고배당주였어요. 특히 오늘 이 친구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장에 뭔가 좋아지려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구나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였었어요. 바로 한국전력의 장대 음봉이었습니다. 자, 보이시면 1번 한번 누르세요. 자, 한국전력의 장대 음봉이에요. 오늘 한국전력이 11% 급락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 대한 시장 컨센 전기료 인상이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12% 급락 나올 건덕지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공감되시면 그죠? 아니 전기료 인상은 하는데 이제 뭐 똑같은 거예요. 금리 인상 똑같은 거예요. 2번 올리냐. 근데 2번 올리는데 한 번밖에 안 올린다고 하니까 급락 나온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밀린 거거든요. 근데 경기 방어주가 무너진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반대로 보면요. 다른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반증이에요. 예. 왜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질 때, 사실 우리의 시장이 이렇게 꼬꾸라졌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졌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근데 얘는 반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오늘 그걸 보여준 게 대표적으로 2차전지였거든요. 근데 2차전지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리바운딩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제가 그랬죠? 과대 납폭했다는 리바운딩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대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런 애들이 2차전지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전통 2차전지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어떤 종목이? 어떤 종목이 올라가야 된다? 어떤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 어떤 종목이 올라가야지만 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종목일까요? 얘가 먼저 치고 가야지 2차전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 바로 테슬라. 맞으면 1번, 그죠? 테슬라가 올라가야죠. 예. 그리고 테슬라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올라갔죠? 자, 테슬라 볼게요. TSLA.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거 좋아졌네요. 티커가 이제 영어로 안초되네.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테슬라가 정말 보니까 예술적으로 빠졌죠. 예. 테슬라 리바운딩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기술적인 과매도권이었기 때문에. 예. 한 150불, 160불까지는 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도까지. 2차전지는 좀 기술적 리바운딩이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또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바닥을 잡았다고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아마 이전에 전저점 한번 붕괴를 시켜야지만 진정한 매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미국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이런 놈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애플, 엔비디아 이런 친구들보다는 테슬라가 주도해야 돼요. 테슬라가 올라가야지만 같이 끌어당기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숫자 1번 한번 누르세요. 이해 되시죠? 미국장의 반등은 누가 만들어줘요? 테슬라라는 거죠. 예. 테슬라예요, 테슬라. 사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솔직히 지금 종목들 다 물렸잖아요. 그죠? 종목들 다 물렸잖아요. 예. 기본 제가 볼 때는 요때 사신 분들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때 2400 위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5에서 30%씩 물렸어요. 공감되시면 7번, 그죠?
여기 위에서 사신 분들은 있잖아. 여기서 사신 분들도 특히 중소형주 건드신 분들은 테마주 가신 분들은 30%씩은 다 밀렸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아니에요? 예. 맞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마이너스 25% 종목 있어요. 여길 사가지고 테마주 샀다가 물렸어요. 근데 물타기를요 최대한 자제했어요. 여기서 떨어질 때. 근데 또 살 거예요. 그 종목들. 근데 대부분 여기서 사신 분들이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현금이 있어요. 물론 오늘 현금의 절반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거든요. 네. 어차피 빠져봤자 여기서 뭐 2000선? 네. 여기 깨지잖아요? 무조건 V자 나와요. 네. 저랑 내기 하실 분 계십니까? 저랑 내기 하실 분? 네. 저랑 내기 하실 분. 현재 주가가 2220이에요. 여기. 여긴데, 자, 코덱스 레버리지. 샀어? 물릴 수도 있죠? 예. 물릴 수도 있어요. 예. 올해 6월까지 수익 나나 안 나나 저랑 한번 내기 하신 분 계십니까? 예. 내기 하신 분 있으세요? 우리 6월까지 수익 먹고 나오냐 안 나오냐 6월 안에. 예. 6월 안에 최소한 10% 이상 코덱스 레버리지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기 하실 분. 예. 조건이 있어요. 내기 하실 때. 자, 내기를 할 수 있다 하신 분들 1번. 예. 내기를 난 할 수 있다 하시면 1번. 난 못하겠는데 2번 누르세요. 내기 한번 할래요, 저는? 예. 6개월 안에 코덱스 레버리지로 10% 먹는지 안 먹는지. 내기의 주안점이 뭐냐면, 이거 사가지고요, 예, 6개월 안에 10%를 먹으면, 그 수익금의 8회를 저 주세요. 근데, 6개월 안에 10% 못 먹으면 제가 손실분을 만회할게요. 예. 그게 문제예요. 휴고보스님. 예.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6개월은 길다고. 예. 6개월은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라니까요. 자꾸 한 달, 두 달 안으로 쇼부를 치려고 하니까. 그만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내기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그만큼 제가 내기하자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 내기를 진짜로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물려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연스럽게 목돈 늘어가지고 6개월 안에 쇼부 다 나니까. 이해가 되시면 10원. 예.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뭐 테마주 그렇게 테마주 XR, AR, C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렇게 테마 외치던 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다 박살났잖아요. 아유, 그런데도 아직도 테마주를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테마주 하고 싶으세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좀 뭐라고 했습니까? 리오프닝 막 난리치길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리오프닝 하길래. 리오프닝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응? 12월 28일날 리오프닝 1차 시세 종료. 다음 주에 다시 보자. 즐거웠다. 예, 이거 보신 분들 1번. 리오프닝 제가 이날 무방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정리 사인 드렸죠? 정리 사인 드렸잖아요. 리오프닝 정리하신 분 계세요? 다음 날에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을 거예요. 왜? 틀리길 바라니까. 그건 제가 어디에다가 잔담 맞춰서 알려드려야 돼요. 저는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비올이라는 종목을 정리를 하면서 뭐 단타는 가능하겠지만 예, 눌릴 것이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사실 비올이라는 종목은 아주 탄력적이었어요. 보시면 비올은 제가 이날 팔았거든요. 28일. 네, 이날 급등 나올 때 여기서 팔았어요. 3,380원 여기서 사가지고 막 며칠 끌고 가다가 요때 팔았거든요. 근데 비올은 별로 안 빠졌네요. 네. 왜 안 빠졌을까요? 좋은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근데 오늘 보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롯데관광개발. 제가 롯데관광개발 조정 나오면 사라고 했죠. 롯데관광개발. 제가 롯데관광개발 좋을 것이다. 근데 얘 왜 빠졌어요? 물론 오늘 급락 나다가 아래꼬리 달았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 번 좀 쳤다가 내릴 수 있는데 한 번 내릴 거예요. 여기까지. 왜 내렸냐? 얘가 이제 제주도에 있잖아요. 제주도에. 롯데시티가. 여기에 카지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인들이 입국을 하면은 코로나 확진 검사해야 되죠. 막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지금 밀라노 입국한 중국인들 보니까 뭐 100명 중에서 50명 정도가 확진이 나왔다잖아요. 절반이. 그래서 막 지금 유럽에서는 막 여행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다 지금 격리 조치하고 입국 금지시키고 막 그런데잖아요. 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9시 뉴스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못 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애들은 물려도 된다고 봐요. 어차피 리오프닝은 1월 중순이나 말 그리고 2월까지는 갈 거예요. 왜? 그 전까지 뭐가 가요? 코로나, 진단, PCR, 감기약 이런 애들이 가는 거고. 이해가 되시면 1번. 테마도 선순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지금 차라리 공략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월 중순에 말 정도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공략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화장품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화장품은 많잖아요. 화장품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화장품 중에서 한국 화장품. 저는 이런 거 안 사요, 지금. 저는 이런 거 안 사거든요.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갔어요. 실적 대비해서.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애들.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LG생활, 얘는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거는 화장품보다 이제 생필품 쪽이라서 좀 거시기 하고, 또 뭐 있죠? 화장품 중에서? 예. 하여튼 많아요. 예, 근데 화장품 이번에 판매량 보셨어요? 판매량? 코스맥스? 맞아. ODM, OEM, 코스맥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마 실적 나오면 개박살 날 겁니다. 실적 발표 나오고 뭐야 카드 까보니까 이거 맞아? 이러면서 자 화면 보이시죠? 자 화면 보이시면 1번. 자 12월 달에 화장품 수출 실적이에요. 물론 주가는 뭐 선반영 기대감이 있는데 뭐 정답은 없지만 저라면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12월달 한국 화장품 잠정 수출액이 나왔는데 4.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가 감소했는데 지금 보시면 화장품 누구한테 제일 많이 팔았어요? 어느 국가한테? 우리나라가. 어디에 팔았습니까? 중국에다가 많이 팔았나요? 일본에다 많이 팔았나요? 홍콩에다 많이 팔았나요? 미국에다 많이 팔았나요? 어디다 많이 팔았어요? 화장품 어디다 많이 팔았습니까? 화장품 어디다 많이 팔았어요? 중국에다 많이 팔았나요? 중국은 아주 그냥 박살나고 있죠? 실적? 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예. 얘기하지 말고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 예. 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예. 중국에다가 중국 실적이 제일 박살났어요. 일본하고. 근데 어차피 중국과 일본은 홍콩은 똑같잖아요. 제일 많이 판 국가가 어디?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을 사더라도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사는 게 낫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게 1월, 2월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뭘 피해야 됩니까? 얘네들 피해야죠. 동아시아 국가 매출이 큰 기업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다 박살났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이거는 22년도 12월이에요. 자, 21년도 12월 대비해서 연간으로, 그러니까 결산이지, 결산. 자, 21년도에 코로나가 심했나요? 22년도에 심했나요? 코로나가 언제 심했어요? 21년도에 코로나가 심했다 1번, 22년도에 심했다 2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언제 많이 심했어요? 가장 심했던 때가 21년도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21년에서 20년 넘어올 때 기억나시죠? 작년 초였죠? 작년 초 1월에서 3월 달에 우리나라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왔었죠? 이게 뭐였어요? 해외에서 입국자들 막 다시 또 풀어주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예. 근데 보세요. 그러면, 자, 21년도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21년도에 마스크 판매량, 22년도에 마스크 판매량, 언제 가장 많이 팔렸을까요, 마스크가? 예. 당연히 21년도죠. 그러면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결산 실적이 기초가 22%, 색조가 마이너스 32%. 마스크 벗었잖아요. 탈마스크 했잖아요. 중국도 탈마스크 하려고 했었고.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화장품주도 올라온 애들 쫓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추격 매수 합니까? 추격 매수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뭐 코스맥스 이런 애들 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뭐 사지 말아야지. 공감되시면 1번, 그죠? 그러니까 리오프닝을 사더라도 인바운드도 있고 아웃바운드 리바운딩이 있잖아요. 리오프닝이. 특히 리오프닝 중에서 화장품만 조심하세요. 이번에 화장품 물리면 답 없으실 겁니다. 네. 이번에 화장품 물리면은 답 없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쫓아가다가 한국전력 같은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막 올라갈 것 같죠, 막. 실적 나오면 개박살 날 거 뻔하잖아요. 왜? 숫자로 증명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나아질 건데요, 이게 얘네들이. 마스크를 엄청 썼을 때 21년도보다 더 못 팔고 있어요. 지금 탈마스크를 하고 있는데도 못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화장품 뭘 잘 팔린대? 개똥 같은 소리지. 숫자로 증명되잖아요, 숫자로. 네. 근데 LG생활건강은 화장품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기초 화장품인데 약간 좀 샴푸도 있고 뭐 린스도 있고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사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이라고 좀 볼 수 없죠. 네, 실제로 보면은. 네. 뭐 코스맥스나 뭐 이런 쪽은 뭐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쪽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 보면은 별로 안 좋다. 예, 그런 부분들. 예. 자, 여기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대강기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자, 그럼 2차 전지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2차 전지 얘기 좀 할게요. 2차 전지 근데 들고 계신 분들 없지 않나요? 근데 2차 전지? 예. 옛날에 2차 전지 핫할 때는 모르겠지만. 자, 2차 전지 혹시 들고 계신다 1번. 자, 2차 전지 들고 있어요.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 없어요? 2차 전지. 자, 2차 전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고 했죠. LLF나 뭐 에코프로 BM 볼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LNF? 양극재 대장이니까 LNF 볼게요. 네, 오늘 사실은 좋았어요. 분위기가. 몇 프로죠? 9%. 거의 뭐 VI까지 가려고 했었죠. 이 큰 종목이. 네. 자, 근데 2차 전지가 패턴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테슬라가 빠져가지고 2차 전지가 빠졌다는 것도 사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네, 솔직하게 해서. 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최근에 LNF도 그렇고 대주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인 종목들이 트렌드 라인 상단을 항상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여기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테슬라가 한 170에서 180불 정도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사실 테슬라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뺄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이유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 뿐이죠. 예. 이해되시죠? 테슬라는 뭐 핑계거리다. 뭐 첨보도 사실 뭐 좋은 기업 중에 하나죠. 좋은 기업인데 이 전해질 관련된 단가 문제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치킨 게임에 들어가다 보니 약간의 좀 첨보로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사막 콘덴서 같은 느낌 들거든요. 사막 콘덴서. 예. 뭐 코스모학도 나쁘진 않아요. 예. 코스모학도 뭐 폐배터리 쪽이니까. 예. 나쁘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는 2차 전지 중에서 폐배터리 쪽이고 실제로 보면 전통주는 아니잖아요. 사실. 예. 전통주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2차 전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손절할 필요가 없다. 막 제가 이제 급락 막 처음 맞을 때, 예, 뭐 매도하라고 싸이 안 드렸잖아요. 반등 기다리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서 LLF 기준으로 최소한 여기서 7에서 8%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예,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죠. 예. 왜냐? 왜냐면 뭐 사실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지만 테슬라가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이 꼬인 배열을 정배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시간적으로. 얘가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못 올라가죠. 예, 못 올라가죠.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올라가더라도. 예. 그럼 2차 전지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솔직히 우리나라가 테슬라에 사실 뭐 테슬라는 NFP니까 우리나라는 NCN이잖아요. 예. 사실 뭐 그렇게 상관관계는 없는데 그냥 테슬라가 이제 어찌 보면 전기차의 그런 상징적인 심볼이다 보니까 얘 빠진다고 그냥 같이 빠진 거야. 아 얘가 못 파니까 가격을 다운하니까 2차 전지도 못 파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휩싸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LNF 기준으로는 충분히 뭐 한 20만원 다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다. 왜? 눌렸다 갈 거예요 아마 가리더라도. 아니 젖어서 다시 한번 이탈 나오고 가든지. 예, 그런 부분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나의 종목이. 문제가 발생해서 빠진 겁니까? 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발생해서 빠진 거예요. 예. 내 종목이 개별적 이슈가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 1번. 아니다. 지수 때문에 수급이 불균형을 맞으면서 빠졌다. 2번 눌러주세요. 이건 정답이 나와 있죠? 그죠?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그냥 죄다 빠졌어요. 제일 좋은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종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중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누구예요? 누가 제일 많이 돈 버나요? 누가? 응? 그렇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진양철, 아닙니다. 진양철 회장 아니고,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고,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벌어요. LG 엔솔은 앞으로 더 많이 벌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간 거. 아직은 세 발의 피죠. LG 엔솔은. 그죠? 2025년, 26년 되면 많이 벌겠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저 신광섭이라는 친구가 지수를 잘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테스트를 하려는 이상한 욕구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요, 우리 유료로 가입하신 VIP 회원들이 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근데 무료로 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하실 거 뻔하니까. 예. 자, 근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삼성전자마저도 지금 레벨이 여기에요. 지금 삼성전자마저도 레벨이 여기에요. 지금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마저도 그래요. 삼성전자마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고점에서 2500선에서 딱 샀는데 물렸어. 그럼 몇 프로 물렸냐면 12% 물려있어요. 지금 12.8%. 그러니까 총 약 마이너스 13%예요. 그러니까 요때가 우리나라 코스피로 2501포인트였단 말이에요. 맞죠? 2501포인트였는데 여기서 내가 삼성전자를 정말 재수 없어서 샀으면 지금 삼성전자 마이너스 13%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삼성전자마저도 마이너스 13%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3% 빠지면 여기다가 단순값을 계산하면요, 중소형주는 몇 프로 빠졌냐? 여기다가 2.3%를 곱하면 돼요. 2.3%를 2.3%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 자리에서 중소형주를 2400, 2500 레벨에서 중소형주 샀다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30% 정도는 지금 지수 레벨 다운이 된 상황에서 손실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형주는 기본 삼성은 13%니까 일반적 중대형주 같은 게 마이너스 15에서 20% 물렸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왜냐? 예, 바로 이 18 메인, 예, 이 놈들 때문에 18 메인 때문에. 예. 공감 대비전 18번 눌러주세요. 공감되시죠? 예. 외국인들의 의도가 너무 자질구레해요. 기관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관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은, 선물 매도 때문에 기관들은 매도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뭐 대주주 양도세, 뭐 공매도 이런 걸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감시 체계가 필요해요. 지금 공매도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다고요. 외국인들은 적은 돈으로, 예, 아주 시팔스러운 장세를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결국은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내 종목이 올라가려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물려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완전히 본전까지 회복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회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이때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서도 제가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떨어졌을 때도 올라왔을 때도요, 마이너스 20% 종목이 최소한 마이너스 7, 8%까지는 올라왔어요. 본전까지 올라온 종목도 있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손절 컷이 나갔으니까. 손절이 나가면서 비관론자들의 유튜버를 보고 뭐라고 했냐, 여기서 이 곧버스를 지르신 분들이 여기서 다 죽었던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곧버스 계류를 보잖아요. 곧버스 계류를 보면요, 지금 지수 대비해서 곧버스는 여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된대요. 여기 3,700원 있어야 돼요. 지금 프리미엄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6% 정도 손실인 거예요. 시간가치 프리미엄으로. 그러면 곧버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곧버스가 이 전저점을, 자, 지수가 여기가 붕괴된다 쳐도, 곧버스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예, 전고점 못 넘어가 있어요. 한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이게 지수 추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ETF 상품의 폐예요. 폐. 시간가치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관론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뭐 비관론자는 아니고, 살 땐 사고 또 팔 땐 팔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손절 치고, 예. 지금 자리에서 손절 칠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의 리바운딩은 나와줘야지만 손절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리바운딩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든지, 그래서 전저점이 붕괴되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치고 곧버스 몰빵한다? 네. 집안 만신 당하는 꼴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기계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주식을 매수하는 건데, 내가 뭘 살지 모르겠다. 솔직히 물타기도 가능해요. 물타기도 가능한데 진짜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제가 좀 이런 표현을 하기 그런데 막 이런 애들 있죠. 버킷 스튜디오 막 이런 애들 있죠. 막 이런 애들. 예. 아,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막 그런 막 약간 좀 그 잡티, 그러니까 뭐 JTC 막 이런 애들. 예, 뭐 이런 애들이나 뭐 관리 종목 지정되어 있는 애들, 뭐 노랑풍선 막 이런 애들, 막 위메이드 막 이런 애들. 예. 이런 애들을 물타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예. 물려도 되는 놈들. 근데 애매하다. 그 애매하면 뭘 사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지수 추정 ETF를 사면 끝이에요. 뭐 타이거, 코덱스. 왜? 어차피 지금 장에서는 다 똑같이 얻어맞고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공감되시면 치고, 그죠? 예. 어차피 이 장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예. 누가 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 그렇게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해가지고 CES 2022 뭐 해가지고 뭐 했는데, 예. 그랬더니 막 뉴프레스 같은 거 막 그냥 막 다 그냥 초급락 나오고, 막 선익 시스템 막 개똥같이 그냥 초급락 나오고, 예. 뭐 JP모가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막 얘기하더니 막 TV에서 막 울고 지지면서 얘기하더니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 나잖아요, 그냥. 박살 나잖아요. 아, 그런데도 아직도 테마주를 하고 싶으세요? 네? 아, 근데 진짜 테마주 괜찮은 놈이 있긴 있어요. 네. 테마주 진짜 괜찮은 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뭐냐면, 저도 지금 진단 키트 갖고 있고, 네. 리오프닝은 지난주에 다 매도했거든요. 수익 신했거든요. 진단 키트 갖고 있고, 뭐 이벤트 드리븐 전략 하니까 비중 5%짜리 종목들 한 3종목 있어요. 예, 똑같이 여러분들 똑같이 물려있어요. 마이너스 15% 뭐 20% 물려있어요. 근데 물 타면 끝이야. 예, 현금 있기 때문에. 오늘 레버리지 사고 그런 상황이고. 예. 근데 진짜 테마주가 있어요. 진짜 테마주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진짜 배기가 있어요, 지금. 예. 진짜 배기. 예. 남들이 지금 막 UAM 뭐 막 할 때 오늘 딱 호가창을 보고 제가 원래 오늘 이제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 종목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막 왔다 갔다 하길래 하루만 참자 참았거든요. 약간 좀 반락하더라고요. 예. 이건 오늘 공개를 할 수 없고. 예. 예. 아마 이 테마가 한 2, 3주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그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네옴시티 움직일 때 아시죠? 네, 네옴시티가 한 달 해먹지 않았나요? 마지막에 그죠? 네옴시티가 한 달 해먹었죠? 네, 네옴시티가 한 달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테마군이 형성되는 게 보여요. 지금 수급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괜히 또 제가 여기서 공개해봤다가 예, 원래 이제 시세 상승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테마주도 약간 이럴 때 공략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뭐 이거 먹을 거긴 먹을 건데 그러니까 리오프닝 좀 멈춰있을 때 코로나 진단 키트도 막 와리가리 치면서 움직일 때 테마의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테마의 습성 원리. 테마주의 습성 원리. 예, 이게 뭐냐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요. 뭐 할까요 말까요? 예. 예. 지금 유튜브가 지금 350명 보고요. 유튜브 지금 350명 보고 엠뱅골도 지금 70명 보거든요. 예. 지금 거의 440명 봐요. 근데 대답이 없네요. 예. 반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아무도 대답이 없어. 예. 한 350명의 유튜브는 뭐, 눌러주신 분은 한 10명만 눌러주시고, MBN고도 한 3, 4명만 눌러주시고, 혼자 참 적적하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예.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마주의 아주 못된 습성. 원리. 예. 뭐, 습성이라 하면 좀 나쁘죠. 통상 시세가 이렇게 져요. 이렇게 가거든요.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테마주가 뭐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테마주는 거의 이게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목이 약간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요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이거 매수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왜 언제냐면 작년 상반기에 핫했던 애들이 있어요. 눈치 빠르시면 다 알 거야. 예. 눈치 빠르시도 얘기하지 마요. 예. 비밀이니까. 작년 상반기에 핫했던 테마가 있었어요. 예. 한 두 달 갔던 테마가 있었어요. 뭐 테마보다는 막 돌려쳤죠. 그냥 막. 예. 8개 섹터 있는데 막 돌아가면서 막 쳤거든요. 그 테마가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사골이에요, 사골. 사골 재탕이거든요. 지금 CS 2023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다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 나 여기서 처음 들어요, 2번 누르세요. CS 2023 뭐 XR, AR, 뭐 메타버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언제 열리는지 다 알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언제부터 열리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뭐라고 했어요? 테마하는 거는 4회 독이면 끝난다고. 근데 점점 가장 좋을 때가 2, 3회 정도가 2, 3년에 1년에서 4년 동안 해서 2년, 3년 차가 가장 핫하다고. 근데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테마는 4에서 5년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바이오는 그냥 물리더라도. 왜? 물리더라도 마이너스 50%라고. 위로는 2배지만.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그 돈이면 그냥 현대차, 기아차 사서 물리는 게 낫다고. 테마주의 습성이 있는데 그 습성이 뭐냐면 지금 그 종목이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 안 보여. 이렇게 가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고 여기서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작년 3반기처럼 미친듯이 막 폭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섹터가 엄청 내려온 상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언제 공개할 거냐면 1차 상승이 나오고 1차 상승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히 눌림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 이런 거 사세요. 괜찮을 겁니다. 근데 저는 미리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 왜 들어가 있냐? 종목을 더 발굴하는 맛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고 유적처럼 탐사를 하는 거죠. 그런 맛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길목짓기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나서 눌리면 여러분들 사실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테마주의 습성 원리가 이거예요. 충분히 가격 조정이 정말 미친 듯이 나온 상태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때 한번 이렇게 속구쳐 친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이런 구간이거든. 지금 약간 이런 구간. 예.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요. 슬금슬금. 아직 시장이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예.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먹어야 돼요. 여기서 먹어야 돼요. 지금 리오프닝이요. 리오프닝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뭐죠? 리오프닝 중에서 가장 많이 비올 우리가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이거거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 눌림이 여기까지 나올지 여기까지 몰라요. 네.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못 나올 거야. 아마 여기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여기나 여기. 비율 같은 거는. 그럼 얘도 어찌 보면은 리오프닝 테마예요. 마지막 1번 그죠? 얘가 어찌 보면 리오프닝 테마란 말이에요. 리오프닝 테마. 얘가 여기까지 올라다가 여기서 갑자기 그냥 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매수가가 마치 근데 제가 막 비율을 추천하시 되는데 추천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 살 거예요. 여기서는 안 사고. 얘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근데 테마주의 원리가 뭐냐? 실적주들은 얘는 사실 테마주보다 약간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테마성도 있죠. 리오프닝이니까. 얘는 항상 테마라는 거는 마지막 끝파동이 화려해요. 마지막 끝파동이 화려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뉴프렉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충분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마지막 끝파동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얘 이렇게 삼각순으로 빠져요. 여기다 위아래다 하나로 가겠죠. 그리고 이런 애들 있죠. 예전에 핫했던 게 뭐야? 한일사료 같은 애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자, 보이시면 1번. 보이시죠? 이때 사료주도 엄청 핫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임박했다. 뭐 어쩐다. 전쟁 터졌다. 이런 애들의 끝파동이 이렇게 화려해요. 이거 뭐 보세요. 1상, 2상, 3상, 4상, 5상, 6상. 무슨 뭐 바이오 회사 뭐 임상, 3상 하듯이 상한가 6방 갔어. 6방. 6.3 갔어. 6.3 거의.
이런 거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그죠? 예.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종목들 비슷한 거 먹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2년 전에. 2년 전에 이런 종목을 하나 딱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었어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올라가고. 바로 알루코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알루미늄 코리아. 이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으로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 종목을, 이때. 여기 보이시죠? 예. 자, 보이시면 1번, 그죠? 예. 요때 뭐냐면, 1, 2, 3, 4. 4연상 먹었었어요, 이때. 예. 이때 4연상 먹었어요. 물론, 요때 상한가에서 못 팔고, 여기서 흔들길래 여기서 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15% 시절 때는 뭐, 6연상, 7연상인데, 이때는 이제 30%였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발굴한 종목 중에서 4연상이 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전에는 뭐 2연상 간 종목은 몇 개 있었는데 4연상 간 종목 이런 천운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시세를 주다가 마지막에 끝파동이 화려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약간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TA 항공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마지막에 급격하게 한번 올라간다고요. 근데 언제라고 했어요? 1월 중순.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다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예. 이런 자리에서. 그럼 언제 들어가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좋은 눌림목.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존버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럼 요 끝파동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이 끝파동을. 이 올라가는 끝파동을. 먹는다 1번, 안 먹는다 2번 누르세요. 저는 먹지를 않기를 추천해드려요. 예. 마지막 끝파동이 전고점을 한번 건들거든요. 전고점 한번 건드리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못 나오면 그대로 꼬라박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면은 먹긴 먹어요. 뭐 여기까지 먹어도 15% 나오잖아요. 먹긴 먹는데 여기를 뚫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팍 끝나면서 하면서 막 화려한 불꽃이 나를 감싸면서 그냥 팍 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사서 먹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하죠. 그러니까 테마주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마주의 마지막 끝파동은 먹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먹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발굴해서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실을 수 있어요. 예. 아무리 좋은 종목도 30% 이상 실으시면 안 돼요. 예, 뭐 몰빵하시는 그런 무리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리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30% 20, 30% 실어도 돼요. 그리고 요걸 먹는 거예요. 근데 요걸 먹고 나서 수익신을 하잖아요. 여기서 뭐 20% 아니면 40% 먹는단 말이에요. 눌림이 나오잖아요. 눌림이 나오잖아요. 이 눌림이 나올 때 들어가도 돼요. 들어갈 때도 여기서는 비중 몇 프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비중 몇 프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때 몇 프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도 똑같이 20, 30% 먹어야 되면 끝판왕 먹으려고? 이때는 소액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화려한 잔치에 내가 제사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제사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이해가 되시면 1번. 아셨죠? 앞으로 아마 1월 중순, 뭐 리오프닝 저도 공략을 할 건데 1월과 2월, 3월까지 아마 이 섹터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섹터 아니에요? 정말 많이 잊혀진 섹터 중에 한 섹터가 있어요. 근데 그 섹터가 아마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한 2배 정도 보고 있어요, 저는. 3파 길이를. 근데 지금 구간이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뭐 아직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지금 약간 요 구간에서 저는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락이 좀 마무리해서 좀 조정 기간 횡보하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지금 뭐 붙는 거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1차 상승을 먹고 나면은 제가 저희가 이쪽 종목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라고 할 거예요. 무릎 탁 치시면서.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조정이 뭐 여기까지 나올지 여기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깊숙이 나오면 사보시면 여러분들 3파 정도는 다시 한번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 럭키세븐 7번 한번 누르세요. 아셨죠? 그래서 다음에 주도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먼저 먹고 나서 1차 상승이 좀 확인되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그냥 뭐 쏘쏘해요. 저희도 똑같이 비중 5% 들어간 테마 종목 좀 물려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전문가들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왜 다들 물린 종목 얘기 안 할까? 다 물려 있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물려 있고 저도 물려 있고 똑같이 물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마 거의 다 없을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거의 다 없을 거예요. 아마도 거의 다 없을 겁니다. 뭐 저희도 오늘 뭐 현금 좀 쓰긴 썼어요. 남아있는 현금 절반 좀 썼으니까. 나머지 현금 이제 나머지 절반으로 해야 되고. 저희는 뭐 이렇게 좀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ELW는 뭐 저희가 소액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 회원 중에서 겨터파크님이 계시는데, 이제, 겨드랑이에서 항상 이렇게 공원이 이제 펼쳐진다고 해서 겨터파크가 계시는데, 뭐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에서 보고 계신지 모르는데, 이분이 신년이라고 이제 후기를 올리셨어요. 후기를 올리셨는데, 이번 달에 그냥 뭐, 무난하게 따라 하니까, 순수 한 달 동안 수익 난 금액 340만원 정도 났다. 이분은 이제 ELW 안 하시는 분이고요. 저희가 ELW 100에서 200만원 하고 있거든요. 근데 ELW를 이분이 이제 뭐 직장이다 보니까 한국장, 미국장 모두 수익 났다 하면서 뭐 개별적으로 물린 종목 90만원 손절친 거 다 포함해서 340만원 정도 수익 나셨다고 하니까요. 12월달 많이 어렵고 힘든 장이었는데 계속 12월달 하락장이었으니까요. 반등 없이 뭐 계속 밀렸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국내 주식도 뭐 좀 거시기 하지만 근데 미국은 참 올발라요. 미국은 진실된 시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유튜브에 겨터파크님 계시네요. 미국은 진실된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장세고 막 외국인들은 막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뭐 그냥 윗골이 달고 그냥 쭉 밀리고. 근데 미국은 리서치를 한 만큼 올라가요. 수익도 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산을 좀 분배해 놓고 최소한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내도 좀 하고 국내가 좀 지지부진하면 미국에서 수익이 더 잘 나요. 이거를 상충되는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안타깝게도 계속 그냥 국내 주식만 100%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도 국내 주식을 많이 줄여갈 거예요. 근데 국내 주식에서도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있거든요. 이걸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오셔가지고 12월 달에 잘 대응하셔서 이분들 이렇게 수익 났기 때문에 수익이 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12월 달에 내가 수익이 좀 잘 안 나셨다면 과감하게 방 이동하셔가지고 뭐 저희가 뭐 ELW 매매하는 방이다, ELW 몰빵하는 방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ELW는 저희가 소액 정도로 진행하는 거고 뭐 하실 분들 하시고 안 하실 분들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회비 보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과 지수주종 ETF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사람들은 저방은 주식을 안 한다. 근데 뭐 주식으로 수익 잘 내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금도 오늘도 쓸 만큼 쓰고 그래서 조금 오늘 1월 2일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내가 계좌에서 수익이 잘 안 났다 하시면 내가 다른 방에 있는데 수익이 잘 안 났다 종목만 계속 늘어진다 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방 변경 하셔가지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1588-0648로 전화하시고요. 오늘 가입하시면은 총 8일 드리고요. 저녁 11시까지 선착순 딱 3분만 가입하십시오. 가입을 하세요. 0234-4264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네, 12시까지 가입하셔도 돼요. 근데 1588-0648은 전화 안 받을 겁니다. 12시까지 가입하셔도 되니까 꼭 오셔가지고 추가해서 혜택 받으셔서 같이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트를 지금 뭐라고 했냐, 연말부터 해가지고 포트를 지금 계속 바꾸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셔야지 여러분들이 종목 막 20개 30개 정리해가지고 그런 종목들 해서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오늘 공개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미국장은 휴장이니까 내일 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내일은 좀 지수가 좀 올라가길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